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행동계약입니다. 우리가 행동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강화할 때도 행동계약서 하기도 하고요. 개인과 개인, 쌍방에 관해서도 이 행동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 그 발달장애인이나 우리 아이들, 안 그러면 성인들, 당사자끼리 쌍방향의 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선생님과 아이, 뭐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부모님과 아이 같은 경우로 해서 이렇게 행동계약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행동계약을 어떻게 작성하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행동계약에 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행동계약을 작성할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동계약이 뭐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간에 어떤 구체적 행위에 관한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서면 또는 언어적 동의라는 겁니다. 이게 둘이 이제 이렇게 언어적으로 동의하는 그냥 약속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도 계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약으로 왔는데 어떠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쌍방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쪽이 그걸 지키면은 다른 쪽은 어떠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하나의 계약된 형태라는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서면으로 많이 남겨놓죠. 왜냐? 언어적 동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나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서면이나 서면 안에 있는 그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주면은 조금 더 명확하고 이제 우리가 수시로 그걸 확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쌍방의 의무가 있는 서면과 언어적 동의를 우리는 행동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반성 계약이라고도 하며 어떤 구체적 행동의 수행과 구체적 보상의 지급 간의 수반적 관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수반성 계약이 뭘까요? 우리가 제가 수반성 관계라고 했습니다. ABC 할 때도 ABC 유관, ABC 수반, 이 유관, 수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반된 행동이다. 이후에 이 행동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반성이 되면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강화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게 오히려 뺏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반응 대가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벌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반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통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가 받게 되는 게 달라지게 되는 이런 수반성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약으로 정의해 놓은 거, 이게 바로 행동계약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수반성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행동과 후속 자극 간의 수반적 관계에 관하여 쌍방 간에 동의하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반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러면 네가 이 행동을 하면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네가 받았던 스티커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제거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명문화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약속된 거.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 우리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하고 나서 서면으로 해가지고 명문화 한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걸 하나의 행동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계약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과제가 있겠죠. 뭐 표적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바람직한 행동은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하고 나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뭐 기존에 잘했겠죠. 굳이 행동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마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우리가 원하는 표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보상 때문에 난 나중에 저 보상 내가 좋아하는 강화를 받기 위해서 오케이 나 이번에 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과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상에 따라서 행동계약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제도 충분히 중요해요.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명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제 수행. 이 과제는 어떻게 수행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수행 절차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네가 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해야 충분히 그 과제를 수행하고 즉 그 표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샘플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우선은 왼쪽에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수행하고 보상받을 당사자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계약이니까 누구와 누구 이런 우리가 보상을 해줄 사람, 보상을 받을 사람 이런 것이 명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리고 보상을 받을 사람은 영수가 될 겁니다. 이런 약속 날짜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엄마와 영수와의 이런 행동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행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표적 행동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다는 겁니다. 자, 약속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게 될까요? 자, 영수는 동생을 때리지 않겠어요. 골래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명확하면 좋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나눠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표적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완수되어야 할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기 있죠. 6월 16일에서 6월 23일이라는 이런 완수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건 날짜를 아는 아이겠죠. 안 그러면은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붙여가면서 완료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행동계약에 지금 알려주는 거는요, 약간은 보편적인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시각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우리가 강화의 원리 있었죠. 그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이걸 아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표시 방법으로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행동계약의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자, 동생을 3번 이상 때리지 않고 3번 이상 골래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제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거 많이 한 거야. 자, 동생을 이제는 때리지 않겠어요. 골래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라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은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했는데 너 그랬지? 라고 하면 많이 안 했는데요. 자,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이제 이 부분은 내가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거는 부모가 됐던 영수가 되었던 이 기준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를 했겠죠. 동의를 하고 나서 이제 서면으로 사인 같은 것도 해요. 사인 같은 거 도장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니 3번 했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성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해 줄 수가 있고요. 달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이것도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성과를 달성하게 하느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 자, 과제 보상, 과제 수행이 있었죠. 그러면 보상 같은 경우에는 과제의 수행 여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까 평가 기준이 있었죠. 그걸 평가를 했으면은, 그럼 달성을 했으면은 보상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엄마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엄마랑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마, 계약을 한 사람만 해도 되고요. 여러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수반성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계약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더 명확해야 돼요. 이게 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보상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술이 필요하고요. 보상에 대한 진술도 필요해요. 어떠한 보상? 자, 강아지의 선호도 평가에 대한 제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다 보면 그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은 같이 이야기해서 자, 이거 하면은 우리 뭘 해보도록 할까? 어떠한 것을 받고 싶어? 라는 걸 이야기해보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놀이공원에 갈 것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이렇게 잘 이루어졌을 때 놀이공원에 온 가족이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보상받을 시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아까 시간 있었죠? 언제 하고 나서 자, 주말이라고 하는, 자, 금요일까지 하고 나면은 다음 주말에 온 가족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고 이때까지 내가 잘해야 되라는 명확한 기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하고 강화를 주고 벌을 주도 뭐 어떠한 우리가 행동 기법을 쓰더라도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달성할수록 해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상의 크기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여기 놀이공원 있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보상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가기 전에 중간에 주는 우리가 백업 강아지 같은 거, 토큰에서 쓰는 백업 강아지의 중간 보상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일단 합의된 후에도요,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발견되면은 재계약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금 하루 이틀 계속 실패를 해버렸어요. 일주일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나 실패한 거 이거 안 될 거니까 남은 시간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초반에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데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다 보면 나오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재계약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거든요. 과제를 수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과제 이행 후 보상을 받기까지의 지연 시간이 긴 경우, 그러니까 다음 주, 안 그러면 한 달 뒤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달이라는 게 너무 길잖아요. 다음 주가 길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중간에 보너스 보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놀이공원 가기 전에 집 앞에 놀이터 가겠다, 안 그러면 마트에 가겠다, 이런 간단한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이것도 잘 이루어지고 나면 놀이공원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중간에 강화가 되는,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조금 더 생기겠죠. 그러면 이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제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과제 수행에 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별도의 기록은 따로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쌍방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어디 우리가 공공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액자에 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종이로 그냥 뭐 붙여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달성하면은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의 수행에 관해서 이렇게 툭툭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성되는 거에 대해서 시각적인 부분이 보여져야 다음에도 이거에 대해 동기부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건 행동의 모멘텀에 대한 기준으로 할 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잘하고 있다는 추진력을 받아야 그걸 다음에 했을 때 그 추진력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제 수행에 관한 기록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 조건을 수시로 살펴 자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고 할 수 있으면요, 이거 행동 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앱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앱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해가지고 잘 달성했으니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고 표시해야 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장소에 같이 부착을 해서 같이 평가하는 거, 이게 다 좋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 기간 내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여 약속된 보상을 얻으려는 강력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과제 수행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은 이러한 동기가 계속, 아까 제가 모멘텀도 이야기했고요. 강화적인 동기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우리가 행동 계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행동 계약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어떤 계약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 특히 사회성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이 바로 행동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화와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계약에 따라서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높은 인지와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 계약의 원리는요, 행동 계약이란 정적 강화입니다. 아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잘하면은 우리가 정적 강화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부적 강화하고 규율 지배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치료적 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복합적인 거예요. 토큰도 들어가 있고 반응 대가도 있고 정적 강화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게 이런 행동 계약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행동 계약에 삽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져와서 삽입시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행동 계약이고요. 규율 지배 행동이, 우리 규율 지배라고 하니까 뭔가 지배된 행동이라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에 따라서 내가 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이 행동을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규칙을 잡을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행동 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 계약을 실시하는데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행동 계약이 원활하게 더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계약된 보상은요, 즉시 제공되어야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내가 잘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안 되니까 그럼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신뢰하고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즉시 제공이 되어야 내가 잘한 거에 대한 그 보람이나 보상이 즉각 유관이 됩니다. 수반성은요, 우리가 즉시성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계약에서는 목표를 향한 작은 접근에도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큰 거, 이거 하면 놀이공원, 이거 하면은 레고 블록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작은 접근에 대해서 중간 보너스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요소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거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은 한 번에 제공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작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순전히 스티커 형태를 써가지고요. 스티커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약의 보상을 자주 제공하는 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종보다는 과제의 성취를 요구하며 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딱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복종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과제의 성취를 요구하고 이 과제의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과제가 성취됐을 때 내가 적절히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후에 보상한다는 거, 이전에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이후에 줘야 돼요. 자, 오늘 조금 줄 테니까 다음에 이거 줄게. 이거는 중간에 우리가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중간 보너스를 생각해야 되고요. 항상 수반성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행동 중에서 작동 행동이 있잖아요. 작동 행동의 느낌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표적 행동, 과제 행동이 표적 행동이죠. 이걸 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익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의 규율 지배 행동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와 모두에게 공정해야 됩니다. 아이하고 부모님이 했다. 아이한테만 유리해서도 안 되고요. 부모님한테만 유리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그래서 쌍방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때 이걸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용어는 명확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확해야 정확하게 평가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평가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했으면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해줄게. 이번에는 이게 안 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 이 계약은 정직해야 다음에 하더라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변동이 있으면요, 허응 안 될 건데, 안 지킬 건데, 이런 식으로 신뢰가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면은 이제 뭐 동생 골리지 않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했을 때, 동생하고 1분 동안 놀기, 동생한테 이런 말 하기, 30분 동안 이제 긍정적으로 놀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그러면 같이 제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행동을 안 할 때, 반응 대가를 할 때는 뭔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쓰고 나서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반응 대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요, 처음에는 뭔가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라는 부분. 그렇게 하고 나서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통합돼야 된다는 거. 예,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있다면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고요. 포괄적인 부분이란 겁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계약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앞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만남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동하고 적절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이거든요. 허락을 해야 됩니다. 아동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좋은 분위기에서 이걸 해야지 강압적인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이 계약에 대해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분위기로 이거는 하나의 너를 억압하기 위한, 안 그러면 너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잘 실행을 해서 좋은 강화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바람직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그래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억제만 돼버리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 해야 할 과제, 결국 표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이 된다면은, 안 그러면 아이가 어리다면은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청소하는데 어디에 청소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몇 번 해야 되는지,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일단은 행동 계약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동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면 돼요. 이제 레이즈드라고 하는 강화제 선호도 평가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 안 하겠다. 뭐 그것도 복잡한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어떤 보상으로 중간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이제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글로 작성하는 거. 자, 구두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계약, 결국에는 행동 계약이 되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남겨두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앞에 나온 내용이죠. 때로는 다양한 그림들을 활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활용하셔도 돼요. 계약이 체결됐다, 안 그러면 박물관 견학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사진이나 실제 예전에 견학을 했던 부분들을 사진으로 함을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고 잘해보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행동 중재를 통해 가지고 보다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의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 결국 우리 아이들이 조금 긍정적인 아이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동 계약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표적 행동은 계약 참여자의 행동 저장고에 이미 존재하고 환경 내에서 적절한 변별 자극에 의하여 통제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행동 저장고에 이미 존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동 계약은 행동 연세나 안 그러면 행동 형사법 같이 행동 연세도 가르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할 수 있는 건데 잘 나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바람직한 행동이 더 확고하고 그리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저장고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이 레파토리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잘 앉을 수 있는데 자주 안 앉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앉는 걸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표적 행동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영속적으로 남기는 행동은 행동계약의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행동의 결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 관찰은 못하는데 뭔가 숙제 같은 거, 뭐 청소, 정리 같은 거는 영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관찰하면서 바로 파악을 안 하더라도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숙제 같은 거 하면은 만약 수학을 풀었다 할게요. 잘 풀었는지 한번 결과를 보면은 열심히 풀었구나. 때로는 뭐 90점이다, 80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평가를 했으라도 앞에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정리하고 나면 다시 어지럽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보면 정리 잘했구나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 계약을 할 때도 조금 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약 참여자의 읽기 능력은 행동 계약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계약의 규칙에 관한 시각적, 언어적 진술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언어는 아니더라도요. 뭐 그림이나 다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아이의 수준, 그리고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에 따라서 이거는 간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의 형태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럼 그리 돼버리면은 어찌면 토큰 우리가 경제로 해가지고 바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계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어떤 보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행동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 계약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대처 기법을 찾는 것이 좋다. 결국에는 행동은 긍정적이어야 되고 이걸 계약에 체결을 돼야 되는데 이거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요.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다른 기능을 올리고 나서 행동 계약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 계약이 아무리 효과적인 행동 변화의 수단이더라도 보상 자원이 부족하면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이 계약은 왜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잘하는 게 목표죠. 표적 행동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 결국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강화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바로 그 행동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수월하고 이게 보상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보상을 잘 찾는 것이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자원을 충분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행동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룹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동 계약은 많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강의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